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 본투표가 7일 아침 6시부터 2천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궐선거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후보자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지역 곳곳을 누볐습니다. 여야 두 후보 모두 은평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시민들은 서울시정을 이끌어 나갈 새 일꾼에게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을지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지난 선거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역대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서울입니다. 4월 7일 오늘은 서울시를 이끌어 나갈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보궐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자신의 투표소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신분증 잘 챙겨가셔서 소중한 한 표 신중하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서울. 오늘은 투표소 현장, 또 유권자의 목소리 등 다양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투표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다혜 기자. 투표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현재 서울 양천구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에 시작한 본투표는 잠시 후인 저녁 8시에 마무리되는데요. 현재 제 뒤에는 막바지 투표가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서 유권자들은 마스크와 비닐 장갑을 끼고 거리를 두며 줄을 서 투표에 나섰습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오늘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한데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내 권리를 찾아서 온 거죠. 안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내가 찾을 권리는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서울시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청년이다 보니까 좀 서울시 집값 안정이나 이제 좀 불공평 문제를 조금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일까요? 사전투표는 역대 재보궐선거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본투표는 어땠습니까? 이 시각 투표율부터 짚어볼까요? 네, 전국의 투표율은 오후 6시 기준으로 50%를 넘었습니다. 50.6%를 기록했고요. 서울은 이보다 높았는데요. 51.9%를 기록했습니다. 이 51.9%에는 지난주 진행된 사전투표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 투표율을 지난 선거와 비교해보면요. 가장 최근 선거였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저녁 6시 기준 최종 투표율이 68.1%였던 것보다 낮았고 또 2018년 지방선거가 59.9%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낮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이 48.6%였던 것과 비교하면 보다 높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양천구는 54%로 서울 전체보다 높았고 은평구는 50.1%를 기록해 서울보다 낮았습니다. 투표는 약 1시간 뒤면 마감됩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투표소를 찾아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천구 투표소에서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투표소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여야 두 후보는 은평을 찾아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여야 후보자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지역을 누볐습니다. 연신내역에서 유세를 펼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후보는 서울의 민심이 바뀌고 있다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서울이 전진할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바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여러분, 공정한 서울을 원하는 서울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서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또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신분당선 연결 문제 김태년 원내대표와 상의하고
출진하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유세 지역이었던 불광천을 다시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후보는 청년들의 지지에 보답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첫날부터 능숙하게 서울부터 공정상생 반드시 정착시켜서 청년들의 지지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 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또 혁신파크를 서울 서부권 발전의 중심축으로 바꿔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반드시 혁신파크 자리는 은평 주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행복의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3일간의 대장정을 달려온 후보들.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이제 몇 시간 후면 여야 후보의 희비가 갈리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상입니다. 네,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후보자들의 모습 살펴보고 왔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화면 보니까 이 후보들 가는 곳마다 시민들도 많이 몰리고 분위기가 뜨거웠던 것 같은데 직접 좀 전해주시죠. 네, 여야 할 것 없이 시민들이 몰려서 후보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현장을 빠져나가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이제 어제 우리 지역을 찾았는데요.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은평의 경우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7번의 지방선거에서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때문에 박영선 후보는 은평에서 여당 지지세를 끌어모으겠다는 의지였던 것 같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열세 지역인 은평에서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좀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앞서 살펴본 리포트에서 서울 혁신파크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우리 지역 공약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두 후보 모두 혁신파크를 지역 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이제 개발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개발 방향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은평의 혁신타운, 그 혁신타운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청소년들의 디지털 정책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업무시설과 상업시설과 여가시설과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은평 주민들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했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제 두 후보가 제시하는 혁신파크의 청사진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이게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은평 혁신파크는 현재 혁신 플랫폼으로 이미 여러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서울 기록원도 들어왔고요. 또 앞으로 서울시립대 은평 캠퍼스도 들어올 예정이지만 이 넓은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이 혁신파크 가 이슈가 되는데요. 누가 당선되든 지역에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성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 종료까지 1시간 20분 가까이 남았는데요. 우리 지역의 유권자는 이번 선거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진원 녹번동 주민자치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투표하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사전 투표를 미리 하였습니다. 네, 후보자 선택할 때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후보자의 어떤 점을 보고 투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선거 때보다 더더욱 후보자 공약이 유권자의 전달을 잘 안 되어 선택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후보자를 보면서 선거의 공약이 아닌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누가 더 진실되게 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본인이 약속한 공약을 꼭 지킬 수 있는 분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이제 후보자들의 공약이 유권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 선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예, 선거 때마다 보면 항상 상대방 후보 잘못을 서로 지적하느라 정작 본인의 장점과 유권자에게 알리하는 공약을 제대로 못 알리는 걸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상대방 후보의 단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장점도 칭찬하면서 본인 공약을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았었나 생각하면서 아쉬움이 큽니다. 네, 앞으로 몇 시간 후면 당선자가 가려질 텐데요.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에 보면 혁신파크가 있습니다. 서울시로 봐도 이제 노른자 땅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여기 좀 잘 좀 개발해가지고 여기 우리 은평구 주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여기 녹본동하고 응암 1동, 2동 이쪽으로는 저 중학교가 없습니다. 이런 중학교 같은 것도 한번 유치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선거 기간 동안에 공약도 꼭 지켜서 유권자 선택이 헛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가고 있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지렛대로 지쳐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시정을 잘 이끌어서 모든 국민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진원 녹본동 주민자치회장이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궐선거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서 이번 본투표의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높은데요. 네, 다시 한번 투표수로 가보겠습니다. 신다혜 기자, 6시 기준 현재 투표율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 양천구 투표소에서는 현재 막바지 투표가 차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의 투표율이 50%를 넘었죠. 전국 투표율 50.6%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약 437만여 명이 참여해서 투표율이 51.9%로 나타났습니다. 이 투표율은 역대 재보궐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합친 수치입니다. 이 시각 투표율을 지난 선거들과 비교해보면요. 가장 최근 선거였던 21대 국회의원 선거, 저녁 6시 기준 최종 투표율,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의 투표율과 비교하면 낮습니다만 10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최종 투표율 48.6%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보다 높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속하는 자치구들이 1위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양천구는 54%로 그 뒤를 이었고요. 은평구는 50.1%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가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또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오후 8시 이후 약 15분 동안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마감까지 약 1시간 남았는데요. 오늘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꼭 투표소에 찾아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천구 투표소에서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투표율이 50%를 넘어섰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이 시각, 우리 서울 시민들은 새로운 일꾼이 될 새 서울시장에게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경 은평 마을방과후 지원센터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은평구에서 살고 있는 이미경입니다. 네, 투표가 아직 진행 중인데요. 센터장님께서 투표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투표소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좀 전해주실까요? 예, 저는 토요일 날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산책하듯이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를 하고 계셨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체온을 재고 실적으로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면서 안전하게 투표를 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투표소를 지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또 긴장하면서 투표를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서울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선거 전에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시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었고 또 추진 과정은 어땠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정인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혁신교육기구 사업을 하고 있는 25개국 활동가들하고 함께 의기투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제안을 받았는데 450명이 3,000개의 정책을 냈습니다. 그것을 24개로 추렸고 그거를 공론장과 시민투표를 해서 10개의 정책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구민은 한 2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였는데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 시민선언을 하게 되었고 후보들과 협약을 했습니다. 그 정책을 살펴보면 첫 번째 어린이의 기본적 삶을 위해서는 친환경 급식 그리고 아침 급식까지 제공하는 건강권이 1위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 곳곳에 서울 전체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네, 유권자의 목소리 이미경 센터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선거는 어땠을까요? 역대 선거 결과를 통해 우리 지역 주민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보궐선거를 포함해 지금까지 치른 서울시장 선거는 총 8번입니다. 양천구는 서울시장 선거의 바로미터로 불리우는데요. 지난 8번의 선거에서 양천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서울시장 후보가 정당과 관계없이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득표율도 비슷합니다. 3년 전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 결과입니다.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52.8%, 김문수 후보가 23.3%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양천구의 결과도 거의 판박입니다. 10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전체 득표율과 양천구의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후보 간의 초접전이었던 지난 2010년에도 1위와 2위 후보의 득표율은 0.2%포인트 내외의 차이를 보입니다. 자, 은평구는 어떨까요? 일명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은평구입니다. 총 8번 중 6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은평 유권자의 표심은 진보 성향의 서울시장 후보에게 쏠린 바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던 지난 2010년에도 은평에서는 이렇게 10,000표 가까운 차이로 민주당 한명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앞섰습니다. 자, 이번 보궐선거에서 양천과 은평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양평구는 이번 시장 선거에서도 서울시장 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지, 또 은평구는 민주당 텃밭이라는 수식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선거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코로나19 지역 발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은평구 소재 교회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3일입니다. 교인 1명이 확진된 후 5일까지 3명, 어제 8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6일 확진자는 교인 4명, 가족 2명, 지인 2명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함께 식사 모임을 한 교인으로 추가 전파가 이뤄지고 다시 다른 교인, 가족, 또 지인 등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7일 0시 기준 서울시의 추가 확진자는 198명입니다. 은평구가 지역의 문화관광 정보를 담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은평구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 명소와 맛집, 숙소 등을 연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은평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두근두근 은평 한옥마을, 문화예술 등을 주제로 지역의 다양한 관광 정보를 담았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